자, 수학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컨텐츠 그대로 이제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1학기 수학 컨텐츠랑 2학기 수학 컨텐츠로 이어지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 해당되는 단원이 우선은 집합과 명제가 있고요. 집합과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이 함수고 6단원이 경우의 수였죠. 그래서 이제 집합과 명제 이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함수랑 경우의 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서 수학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과 명제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뭐 서바이벌 게임이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AOS 게임이고, 뭐 아니면 뭐 서든어택 같은 거는 뭐 FPS 게임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분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필요하고요. 이제 다른 말로 집단이라고 하죠. 한자로 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임이라는 게 필요하고, 모임에 속해 있는 여기서는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임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모임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수학에서는 수를 대상으로 많이 했었지만, 그래서 아마 제 채널에 별로 수학 컨텐츠가 그렇게 막 신박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참신하거나 이런 내용 별로 없었을 건데, 이제는 집합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게 되면서 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뭐 게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랑은 벗어나 있는 약간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명제 파트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할 때 그 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제 파트, 집합 파트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 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컨텐츠가 조금 프리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1학년 2학기 컨텐츠를 하는 요번 2020년 후반기에는 아마 수학 컨텐츠가 그냥 마냥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게 될 거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집합끼리 관계를 지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번에 제가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제가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지고 집합의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 그 다음에 금성은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 지구는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식탁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때, 식탁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식탁이 있겠지만 요렇게 생겼다, 의자가 4개 있어가지고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밥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앉는 의자를 뭐 또는 엄마가 앉는 의자를 예를 들어서 뭐 1번, 그리고 2번, 내가 앉는 의자를 3번, 동생이 앉는 의자를 4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이랑 함수의 관계로 제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것들을 번호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1에서 8까지의 자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수성은 1번, 금성은 2번, 지구는 3번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에 연결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관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빠짐없이 연결이 쫙 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 이제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수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랑 약간 결을 똑같이 하는데요. 조금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관계 중에서도 집합과 집합 사이에 서로 연결 지어주는 관계 중에서도 되게 탐구해 볼 만한 특별한 성격을 지닌 관계예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를 어떤 관계의 일부라는 것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이 단원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질적인 단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질적이면서도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문제 배워보신 경험 한 번씩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답이 53인데 내가 답을 54로 적어가지고 한 가지 경우를 잘 못 세가지고 아쉽게 틀렸다든지 약간 이런 좀 어이없는 경험들을 가끔씩 해보셨을 텐데, 요런 경험들 때문에라도 약간 상당히 애증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건가? 10,000원짜리 종이 2장이랑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종이 2장, 10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있고 10원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했을 때 답이 53이 나오죠. 근데 0원도 가격을 지불한 걸로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버려 가지고 답이 틀리게 되는 약간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섞여 있는 그런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순열이라고 하는 것과 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되게 간단한 내용인 합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곱의 법칙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열이랑 조합을 마스터를 하시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잘 이제 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상자랑 공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세 가지 상자에 1번 공과 2번 공과 3번 공을 넣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순열과 조합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우리는 이제 상자와 공 얘기를 가지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채널에서는 항상 이제 수학 컨텐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기 쉬운 방향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학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맨 처음에 명제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명제 파트를 가지고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집합 파트로 넘어가고요. 다음 집합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함수 파트로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경우의 수 파트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요 내용들을 다 다루고 나면은 저희가 뭐 굳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도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학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너무 숫자에만 관련돼 있는 주제들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답답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고 나면은 약간 게임이랑도 많이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루고 나서는 특히 명제 파트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나와요. 수학적인 명제를 증명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증명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뭐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되게 좀 싫은 이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한 얘기인데 뭘 저렇게 막 설명을 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증명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게임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략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공략을 보고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 방법만 따라가면은 그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지만, 내키는 대로 게임을 진행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다들 안 된다는 그 절망의 기사전을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가지고 한번 플레이해가지고 클리어를 해버렸는데, 그 영상이 오늘 한번 올라왔을 거고요. 뭐 여튼간에 증명이라는 것을 사실 수학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게 될 때 그 유용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마음으로 좀 느끼고 가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대단원이 이렇게 2학기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아래에 있는 명제, 집합, 함수, 경우의 수 순서로 이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집합이랑 명제 파트랑 그 다음에 함수 파트에서 되게 많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수학에 대한 뭐 다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똑같은 말이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뭐 의견을 필요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설명을 보시면은 디스코드 채널 링크가 있죠.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수학에 대한 질문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쪽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디스코드로 이제 방송을 안 할 때 게임 영상을 많이 틀어놓기도 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나누고 같이 게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빨리 끝났네요.